형님들 반갑습니다. 숲집 형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깔게 말해서 배구만 또 따로 빼도록 하겠습니다. 티라노 형님 보내드릴게요. 달러 에드워드 달러님 추천 감사합니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부터 시작할 거냐면은 네덜란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지금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185가 잡혀 있고, 지난 경기 때는 제가 지금 저득점으로 한번 가보자고 했었던 경기고, 아르헨티나가 형님들 이렇게 받았다면은 저는 솔직히 메리트를 딱히 못 느끼겠어요. 왜? 이 정도 받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지금 1승 3패고 지금 승점 3점밖에 못 땄어요. 그나마 이제 그 4경기에서 가져온 경기가 뭐 최하위 정도 면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긴 해. 그래서 저거는 뭐 맞기는 한데, 그리고 네덜란드는 이제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이랑 붙었던 것도 있고,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우리카드 출신 아이 이 선수 위주로 좀 가고도 있는데, 아르헨티나도 저배당을 받으려면은 지금 이 네이션 배구들이 저배당 메리트 값이 좀 많이 없잖아요. 근데 지금 아르헨티나도 왜 저배당 값을 못 받냐, 선수가 빠지냐, 그런 게 아니고 경기력이 급격히 흔들리는 경기들이 많기 때문에 가기가 어렵다는 거야. 맞죠? 불가리아하고 이탈리아하고 뭐 그렇게 강하지 않는데 패배도 하고 완패한 적도 있었고, 불가리아한테는 3대0 완패를 했단 말이야. 그럼 이런 경기는 전형적으로 어떤 경기를 노려야 되는 경기일까요? 100오버를 놀려야 되는 경기잖아. 달러 그치? 토트넘 달러님 추천 근데 이게 감사합니다. 그냥 원래 기준점에 180점대였으면은 오바가 메리트가 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이 기준에서 185라고 봤을 때는 너무 과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야. 실제로 이 네덜란드도 지난 경기 때는 제가 이제 승패 정하지 말고 저득점 가자고 했었고, 그래서 이거는 저득점 가는 게 맞다. 오바나 다득점이나 저득점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경기가 맞지. 풀엔을 간다든지 일반승을 간다든지, 뭐 오늘 경기도 많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갈 게 많은 입장에서 아르헨티나 마이너 1.7을 굳이 간다든지 그럴 필요는 없어 보여요. 일단 이 경기는 언어바로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아르헨티나가 아르헨티나답지 못하다. 마치 미러키가 1.3 받고 이런 것처럼 뭐 그래서 메리트가 전혀 없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뭐 피치랑 붙는데, 그지? 약간 그런 느낌이라 보시면 되고, 불가리아하고 일본은 뭐 일본 남자 배구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물론 세대 교체된 부분들도 있고 하긴 하지만 특별하게 약한 점을 딱히 못 찾겠어요. 선두권을 형성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1패 당한 팀이 이제 브라질이죠. 브라질 하고 함께 해가지고 좀 9점 정도 하고 있고, 지금 삼각편대가 다 빠졌거든요. 그래서 하위권으로 갈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오히려 첫 경기 중국 뭐 셧다운 나오고, 그다음에 세르비아 네덜란드 차례대로 격파해버리고, 그럼 명단도 뭐 더 추가된 건 없어요. 그냥 지금 뭐 다카하시하고 이시카가 3주차부터 합류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멤버는 그대로인 상황이야. 근데 지금 그 불가리아 같은 경우도 지금 니콜로프 거의 위주로 다 가고 있거든. 니콜로프 아니면 이제 얀토프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뭐 삼성화재 저기 뭐고 뭔제고 여러분, 그 우리나라 배구 리그에서 뛰었던 그로즈다노프도 합류를 했는데, 뭐 그로즈다노프 우리나라 리그 뛰었을 때 그다지 활약이 좋지는 못했었죠. 그래서 저는 불가리아가 방법이 너무 단순하다. 그리고 얀토프 아니면 니콜로프, 거의 니콜로프 위주고, 그로나노프가 지금 합류를 했는데 우리가 익히 우리나라 배구에서 뛰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하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1주차 네 번째 경기 때는 이제 그 캐나다는 잡을 수 있었던 팀이거든. 근데 이제 체력적인 게 좀 많이 딸려갖고 일본이 우리 이제 와다 지듯이 그렇게 진 거예요. 1004님.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일본이 기본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경기고, 오히려 비교가 되죠. 아르헨도 1.37이고 일본도 1.37인데, 그럼 나 같으면 일본 승에 만승에 저도좀 가는 게 더 낫다고 보여지는 경기입니다. 알겠죠? 그래 소위 말하는 국제적인 경기인데 수가 너무 작다는 거죠. 몰빵이 안 되면은 경기를 그냥 셧아웃 당할 수도 있는 부분이야. 여자 배구도 그렇고 남자 배구도 그렇고 셧아웃을 잘 시키는 부분들 아니야. 그죠? 대기만 한다면. 그죠? 그래서 저는 1마운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경기인데, 마인이 1.71이고 언어바가 1.76이면 그냥 마인 가면 되지 않나 싶네요. 요걸 골라 가져가실 거면은.
알겠죠? 그다음 이태리하고 폴란드. 폴란드가 지금 왜 방장님 배당을 이렇게 잘 받았습니까? 이 질문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럼 누가 뭐 빠지나요? 아니면은 뭐 경기력이 안 되나요? 아니면 상대성이 있나요? 요 얘기들을 할 거잖아. 저는 잘못 줬다고 생각을 해요. 저번에 프랑스도 두 번 잘못 주고 와리가임님 추천 체코도 감사합니다. 잘못 주고 일본 프렌도 잘못 줬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이탈리아가 최근 경기들이 그렇게 썩 좋았다고 보긴 힘들어. 천의 세터 지아넬리라는 좋은 세터를 가지고도 있지만 압도를 하는 모습이 보이고 2.5 맞았을 때 하는 모습도 있었어야죠. 그래서 당연히 이거는 이제 언더보기는 힘든 거죠. 강팀과 강팀 대결인 부분들이고. 폴란드는 주포들이 빠져도 백업들도 잘하는 편이에요. 그냥 잘하는 게 아니고 완만한 강팀의 에이스 정도 되는 부분들이야. 그래서 나는 그러니까 아무리 요리조리 뭐 빠지고 뭘 하고 만약에 뭐 컨디션이 안 박기방야님 좋아서 추천 이렇게 좋냐고 감사합니다. 생각을 해도 프랑스 프렌이랑 같은 거예요. 결국 프랑스가 계속 프렌을 하듯이. 그래서 저는 폴란드 프렌이랑 오바 중에 선택을 해야 되고 풀이나 오바 중 골라 잡으면 되긴 한데 저는 오바가 조금 더 낫기는 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 말 그대로 명경기 그때 이태리하고 여자 배구도 이태리하고 일본하고 했던 경기죠. 딱 그 느낌 드는 게 이거 실수 하나 누가 하냐 이런 차이인 거고 무슨 이거 뭐 이제 네이션 배구에서 올라온 팀도 아니고 그리고 배구를 1등이고 미국 이런 팀도 아니고 이 폴란드가 거의 담배를 씹어 먹고 앉아 있는 부분들이거든. 공격이 무지막지해 그냥 때려 먹는 애들이. 그래서 저는 이것도 뭐 모른다고 비슷하게 줘야죠. 아니면 폴란드가 뭐 1.6을 받고 뭐 이탈리아가 1.9를 받고 이렇게 가야 된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잘못 준 거 아닌가 프랑스처럼. 프랑스 우리 체코 2번 갔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다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이탈리아가 뭐 그 지난 주차 때 잘했으면 몰라도 그건 또 그 정도까지는 또 아니었단 말이지. 그래서 저는 오바나 프란 쪽으로 가시면 되는 경기다 보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언더만 보고요. 현대아파트님 추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세르비아하고 이란이 더 못하거든요. 왜 동급 받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란은 4답밖에 없고 지구력도 딸리고 물론 둘 다 1승 3패긴 해요. 그럼 지금 이제 세르비아 같은 경우 이제 득실률에서 아마 밀려서 최하인 걸로 알고 있거든. 근데 이란이랑 세르비아랑 붙일 일은 아닌 것 같아. 왜? 이란은 공격수를 뭘 얘기를 한 적이 없다니까. 그냥 나쁘지 않은 거고 그런 거지. 뭐 사닷도 있고 아민도 있고 에스피나르도 있지만은 그냥 세트를 한 세트 두 세트 먹어나니까 이제 뭐 비슷하게 준 것 같은데 이거는 세르비아 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르비아가 폼이 좀 많이 떨어지고 뭐 루부치치, 이보비치, 페리치 이런 애들 지금 뭐 역할을 못 해주다 보니까 그런 건데 이란이 주포가 없어요. 아니면 사다다 아니면 아민 아니면 푸리야 이런 애들이야. 근데 이런 애들 국제적인 거 얘기하기엔 상당히 아쉽거든. 그리고 강등 당해야 되는 후보 중에 또 한 명 중에 속하거든요, 이 팀이. 그래서 저는 이거는 뭐 단단히 잘못됐다. 이거 물론 뭐 세르비아도 지금 정말 어지간히 못하긴 하지만 여기랑 비슷하게 줄 짜면 이란은 또 미국이랑 붙은 적도 있었잖아. 근데 뭐 이긴 것도 아니고 그 경기를 그죠? 그래서 저는 그냥 세르비아가 졸라게 잘해줘야 돼. 존나 못하다 보니까 이란이 동급 받았는데 이란은 못 가요. 이란은 주포가 있어요. 그 팀을 배팅을 하죠. 중국은 그래도 갔던 이유는 블로킹에 대한 부분 때문에 간 거예요. 근데 이란은 평소에 또 국제전을 하면 지구력이 상당히 약한 편이야. 특히 이제 장기전이 좀 약한 편이에요. 3세트, 4세트 가면은. 보세요. 그래서 저는 세르비아 승 괜찮고 184도 와르르 멘션이면은 뭐 세르비아가 반대로 나오든지 이것도 언어버가 너무 과합니다. 그래서 저득점을 쓰든지 세르비아 승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경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 브라질하고 케냐다인데 이제 강팀들이 1주차든 뭘 하든 2.5 말승이 하는 부분도 없죠. 그리고 브라질도 뭐 레알이나 이런 선수들 빠져가지고 뭐 그런 영향을 받는다고는 하지만 만하는 경우들도 곧잘 많았었거든요. 지금 캐나다가 생각보다 좋은 성과를 얻었던 팀 중에 한 팀이죠. 2승 2패나 했었어요. 그리고 셧아웃 경기들도 있었고 아포짓도 뭐 슬레이터라는 선수는 있었는데 나이가 너무 많아요.
그거 말고는 뭐 이제 그때 이제 나오는 부분들이고, 그래도 못 가는 이유는 뭐냐면 세터들이 영 헤매고 있어요. 그래서 미들 브로커가 그러면 좀 활로를 풀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약하고, 사실상 슬레이터 혼자서 모든 것을 경기를 펼쳐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것도 엄청나게 단순한 부분이긴 하다. 그리고 이제 브라질 같은 경우는 공격력에 대해서는 뭐 말할 필요가 없는, 특히 서브에 대한 거는 말할 필요가 없는 그런 부분들인데, 수비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는 있죠. 근데 이제 캐나다가 슬레이터를 제외하고는 지금 없고, 그 다음에 지금 세터들이 불안정한 모습들이 누가 나오든 주전 세터든 이 백업 세터든 똑같기 때문에 그래도 브라질 마인 쪽으로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 다음에 중국하고 미국 경기. 미국이 지금 배당이 없네요. 그리고 중국은 문제 좀 해결사님 원래대로 추천 돌아간 느낌이 감사합니다. 좀 많이 들죠. 옛날대로 돌아가면은 진짜 별 볼 일 없는, 그냥 말 그대로 뭐예요, 그 참가만 의미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 그래서 저렇게 준 것 같네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최정예 멤버로 가져온 것도 아니고, 여자 배구도 보면 이제 그 대학교 뛰는 이런 선수들 가지고만 데리고 온 것도 사실이잖아. 근데 세대 교체 친구는 2승 2패면은 요게 지금 이 대표팀에 기대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잘하긴 했었어요. 로빈슨이라든지 그다음 뭐 젠드릭이라든지, 그다음 또 미국도 이제 배구 리그가 창설이 돼갖고 이제 뭐 정관장 출신 지하도 가고 남자 배구도 하고 막 이제 배구에 엄청 관심을 가지는 그런 부분들이거든. 그리고 이제 여기 기아 선수가 있어요. 일본 혼혈견 그 기아 선수가 있는데, 그 리베로 쇼지라고 있어요. 쇼지라고. 그 친구도 뭐 태생 일본이다 보니까 이제 일본도 리베로에 대한 부분들은 항상 좋은 팀이잖아요. 그리고 카이렌싱도 이번에는 합류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확실히 중국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지금 현재 8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번 대회는 거의 이제 진출을 가능한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또 승수도 이미 많이 쌓아놨기 때문에 부담이 그렇게 많이 있는 부분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전형적으로 카일 헨싱도 미국이 잘 나고 크리스 텐션하고 있을 때도 그 했던 선수기 때문에 원래대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그전에는 이제 뭐야 그 중국의 혼밥도 좀 받고 그랬던 부분도 있지만, 오히려 여기는 시카고에서 하거든요. 지금 시카고에서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디더라, 뭐 불가리아 베오그라든가 세르비아에서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고, 그 다음 부르가스 이런 데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이 또 홈이 아닌 것도, 홈인 것도 좀 중요할 수는 있겠죠. 뭐 아무래도 이게 또 뭐 미국 스포츠라는 게 좀 약간 좀 서사가 되게 중요하잖아, 그제? 그래서 저는 미국만의 온도고 일본이랑 같은 느낌으로 이거는 둘 다 셧아웃 같은 느낌인 거고, 브라질은 그래도 걔 체급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이고, 그 다음 이탈리아, 폴란드는 폴란드 프렌이나 오바 중에 선택을 하고 너무 과하게 준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네덜란드하고 아르헨티나는 승을 정하지 말고, 특히 아르헨티나 저배당 갈 거면 일본을 가면 되죠. 그래서 저는 미국하고 네덜란드 경기처럼 저득점만 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경기가 클럽 월드컵도 있고 물리부도 있고 배구도 있기 때문에 뭐 세 조합 갈까 생각 중입니다. 네 조합 갈까 세 조합 갈까. 왜냐면 평소에 제가 남벌을 안 하고 뭐 주말에도 거의 안 갔죠. 뭐 여러 맨날 중배당, 고배당, 뭐 고배당 투, 뭐 옵션, 뭐 오만 거 다 했죠, 그죠? 근데 저는 이제 필요한 것만 가고 딱 심플하게만 갔기 때문에 뭐 여러분 나한테 뭐라 할 자격이 없습니다. 알겠죠? 저는 뭐 우리 방정은 돈 생각해서 알아서 해주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뭐 남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기 없잖아. 그 있으면 또 가야 될까, 이거? 왜? 그 전에는 안 갔던 거 다 해야지. 그 방장 전에 안 갔으니까 오늘도 안 가야 되는, 그건 아니잖아. 그제? 두 개에서 세 개 갈 거 하나도 안 갔잖아. 축구는 안 가고 안 갈 때는. 그죠? 그러면은 탕수육 쿠폰 모으듯이 방장에 대해서는 뭘 안 한다. 방장 알아서 하세요. 우리가 알아서 갈 거니까. 뭐 처신도 알아서 6개 하면 수익 난 기준으로 얘기하지, 뭐 들어왔는데 100만 들어왔죠. 그냥 줬거든 소리 안 한다고, 형님들.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최대한 심플하게 가고 필요한 거 있으면 가고 이렇게 할 거니까 그런 거 의심은 안 하시면 좋겠다. 오케이. 근데 오늘 좀 재료가 많은 건 사실이긴 하다. 오늘 메이저리거든. 메이저리그 이미 올라갔어요. 그래서 좀 일찍 올려드렸고, 뭐 좀 갈 게 많은 거는 사실이긴 하다. 좀 그렇긴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 기본 한 3개는 가야겠다. 그래도 2개는 아니고 3개 정도는 가고 뭐 아니면 4개. 둘둘둘 원래 축구 빼면은 4개 4개 가잖아. 2개 가잖아. 알겠지? 그런 거 가지고 나한테 터치하기 없기. 알겠지? 됐죠. 그래서 이렇게 가고 미국하고 일본은 마이너언더 그런 느낌인 거고 그다음 아르헨티나는 이제 언어버 쪽으로 접근해야 되고 승패는 가기가 어렵다. 반대도 프레임 좋진 않다. 세르비아는 뭔가 좀 잘못 준 것 같다. 세르비아 승에다가 저득점. 그리고 브라질은 체급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그래서 마인. 근데 뭐 6경기 중에 가장 좋은 경기는 아니고 나머지 경기는 뭐 다 가볼 수 있는 그런 재료고 티르키에도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여시 경기인데 오바 이거 뭐 앞에 거 갈 거면 앞에 거랑 가고 뒤에 거 가기에도 좋은 재료고 요거는 뭐 양쪽 다 좋은 부분이다. 앞에 경기랑 뒤에 경기랑 싹 다 좋은 그런 부분입니다. 아시겠죠?